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엔 중화반응 문제 푸는 꿀팁 4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꿀팁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은 좀 새로운 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팁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자이스토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줬던 스킬만 잘 활용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이번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Cl, NaOH, KOH를 준비를 하고요. 염산 Xml에 수산화나트륨 20ml를 조금씩 첨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의 최종 혼합 용액에서 15ml만 꺼낸다고 합니다. 15ml만 꺼내서 거기에다가 KOH 10ml를 조금씩 첨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니까 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다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Y값이 뭐로 주어져 있냐? 혼합 용액에서 단위 부피당 X이온수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나의 상황을 보면 산에다가 염기를 첨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온이 초기부터 존재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X이온은 산의 이온에 해당합니다. 즉 H 플러스이거나 Cl 마이너스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중에 누가 맞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찾아주면 좋을까요? 바로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의 특징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알자 이온의 특징이 뭐예요? 염기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수소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죠? 중화 반응하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구경꾼 이온은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염기를 첨가하더라도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건데 그래프에 나와 있는 Y값이 그냥 X이온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X이온수예요. 선생님이 전에 꿀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농도를 해석하거나 부피를 곱해서 이온수로 바꿔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온의 몰수 변화죠. 그럼 몰농도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몰수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몰수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수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그래프가 있고 다의 그래프가 있어요. 어디를 먼저 사용해야 되냐? 다의 그래프를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초기 HCl의 부피를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 곱해야 하는 부피의 실제값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용액에서 15ml만 꺼내서 5ml, 10ml 염기를 넣은 상황이에요. 다 같은 경우는 실제 부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활용한다? 다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에 있는 단위 부피당 X이온수를 X이온의 몰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초기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이고요. 초기 부피가 15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장 처음 X이온의 몰수는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KOH 5ml를 첨가했을 때를 볼 건데요. 단위 부피당 X이온수가 2분의 1이 나왔고요. 총 부피는 15에다가 5를 넣었으니까 20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0은 몇 나와요? 10 나오네요. 그 다음도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최종 부피는 15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25. 초기값이 5분의 1이죠. 두 개 곱하면 몇 나와요? 5가 나오네요. 염기를 첨가하는 동안 X이온의 몰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알 수 있겠네요. 누가 맞다? 1번 상황이 맞다. 즉 X는 수소이온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X이온의 종류를 찾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스킬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스킬은 첨가한 산염기의 부피는 감소한 알자이온의 몰비와 같다입니다. 중화점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우리는 X이온이 수소이온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다에 모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나, 다 수용액에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액성이 뭐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죠. 초기에 내가 준비한 게 산이고 거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데 여전히 액성이 산성이다. 아직 중화점에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스킬을 안 쓰고 새로운 스킬을 써야 하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요 이온이 알자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1가 산염기를 첨가하는 동안 전체 이온수 변화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양이온수의 변화도 없고 음이온수의 변화도 없고 전체 이온수의 변화도 없지만 알자 이온의 수는 변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자 이온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스킬을 사용하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처음에 수소이온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줄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한 번 더 줄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이기 때문에 부피와 몰수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우린 여기에 있는 수치를 몰수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온의 몰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초기 지점, 10ml를 첨가한 지점, 20ml를 첨가한 지점에 X 이온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피가 몇이에요? X. 그리고 N값이 4로 나와 있죠? 그러면 초기에 X 이온은 얼만큼 있었던 거예요? 4X만큼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피가 Xml에 10ml 첨가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0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2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몇이 나와요? 2X 플러스 20이 나오죠. 세 번째도 똑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피 X 넣어준 거 20, 그럼 총 부피가 X 플러스 20,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 그럼 몇 나와요? X 플러스 2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써놓은 요 숫자 값들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각 지점에서의 수소이온의 몰수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수소이온의 몰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수소이온의 몰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첨가된 염기의 양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첨가된 염기의 양이 어때요? 같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첨가된 부피가 초기가 10, 나중에 30이었어요. 그럼 첨가된 부피비가 1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양과 여기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양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스킬이에요. 첨가한 산염기의 부피비, 여기에서는 10ml, 10ml로 1대 1로 같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알자 이온의 몰비 또한 1대 1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빼볼게요.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보려면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만큼 감소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구간에서는 얼만큼 감소했어요? 2x-20만큼 감소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얼만큼 감소했어요? x만큼 감소한 게 보이죠. 요 두 개가 1대1의 비를 가져야 된다. 즉,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풀려요? 2x-20은 x다. 결론적으로 x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x까지 찾았으면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HCl Xml랑 KOH 30ml를 혼합했을 때 염화이온의 수분의 칼륨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HCl 20ml에 들어있는 그리고 KOH 30ml 들어있는 이온의 수만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요. 일단 여기부터 해볼까요? HCl 20ml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를 써볼게요. 단위 부피당 X 이온수, 수소 이온수가 4였죠. 그럼 20 곱하기 4. 수소 이온은 얼만큼 있었어요? 80만큼. 아, HCl 20ml의 수소 이온이 80만큼 있었다고? 그러면 구경꾼 이온도 80만큼 있었겠네. 이게 HCl 20ml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OH는 어떻게 찾아주냐? 여길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는 요 다시럼을 봤을 때 KOH 5ml씩 넣을 때 수소 이온수가 5씩 줄어드는 거 보여요? 얘 5ml에 수산화 이온이 5개 들어있다는 거네? 근데 난 얼만큼 준비했어요? 30ml 준비했죠. 그러면 칼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몇 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30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중화 반응 안 시켜도 되긴 하지만 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80, 밑에 있는 30 반응하면은 얼마큼 남아요? 수소 이온이 50만큼 남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염화 이온의 수분의 칼륨 이온의 수니까요. 80분의 30 정리하면 8분의 3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꿀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을 모두 이해했다고 해서 중화반응 전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스킬이라 하더라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스킬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영상을 들었다면 선생님이 앞으로 하는 중화반응 문제풀이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일사단원 킬러 문제는 누가 푸느냐에 따라 풀이가 진짜 많이 달라져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푸는 풀이가 완벽한 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찾아보시면 중화반응 문제 푸는 또 다른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제 풀이만 맹신하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들의 풀이도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